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월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 많이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온 종목 있다,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점 바로 저희가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480선 보합 수준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2483.42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 한 40분, 30분 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데 일중으로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다시피 2478포인트 저점이고요. 고점은 2485포인트입니다. 위아래로 이 코스피 큰 지수가 7포인트밖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 시간대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부치 보시면 기관이 1731억 원 순매수합니다.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전주체 골고루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1296억 원 팔고요. 개인도 71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772포인트대까지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0.13%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오늘 장 저점이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지만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강보합권 수준인 형제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지금 투심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었네요. 433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907억 원 순매수, 개인이 1270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088원 30전입니다. 이런 50전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카카오, 화장품주, 철강주, 팀스 올라와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덴트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관련 종목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3자 배정 유증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낙폭이 꽤 큽니다. 6% 가까운 낙폭까지 지금 빠지면서 13만 4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카카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적은 모바일 중심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회사 투자, 4차 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술 투자 등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유상증자 자체가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그동안 낙폭이 컸던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투심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양국 경제 채널 복원을 선언을 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사드 보복으로 밀려있던 종목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지금 전체적으로 LG생건 3%대 그리고 적게는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중국발 훈풍이었다면 이번엔 중국발 악재입니다. 중국 수출세 폐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철강주들이 동반 약세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8%의 큰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출세 폐지 소식은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세를 폐지할 때가 됐다, 공급 과잉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이 밝혀진 건데,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는 여전하다, 이 수출세가 폐지가 되면 공급 과잉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오늘 휘청하는 모습 보입니다. 팀스 살펴보도록 하죠. 사흘째 상한가인데요, 오늘도 지금 46,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디즈 의자 사업 등 양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한가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풀리질 않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올라와 있고요. 미래에셋대우, 엔게임, 대동공업, 뉴 올라와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6위 종목인데 주식 배당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배당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좋은 종목들,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 고배당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 배당한다라는 공시가 들려왔고요. 사이버결제 현재 18,150원에서 8% 급등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급락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대 급락인데 대규모 유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주 1억 2,084만 2천주를 신주 발생하는 유증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고요. 7천억 원가량의 조달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M게임입니다. 가상화폐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급등 흐름 가져가는데 오늘도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 가상화폐 등의 신규 사업 진출한다고 공시했고요. 주주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업 및 VR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스마트팜 자문 관리업 등의 사업에 지금 추가 진출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대동공업입니다. 보급형 소형 제설 장비 개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의 중부지방은 지금 폭설이 내렸습니다. 7cm가량의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이 폭설 소식과 제설 장비 개발 소식이 맞물리면서 이틀째 급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1,150원대까지 장중에는 치솟기도 했는데 현재는 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주 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비라는 영화가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1개월 만에 만원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강철비 같은 경우 곽도원, 정우성 씨 주연의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적 관객수가 162만 8,819명이고요. 개복 4일 만에 16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제작비는 157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은 440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시 43분 4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장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하나 종목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특이하게 비트코인 관련주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블록체인 그리고 제4차 산업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올랐다 때론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국내 증시 가운데서 지원돼서 비트코인의 추세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한 맞물려가지고 그 관련주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그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차트를 이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이 코인데스크닷컴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통상 코인데스크닷컴의 시세를 보면서 비트코인 어떤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신 것이 지난 1년 전부터 보겠습니다. 1년 전 비트코인의 주가가 여전히 $900 선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886달러이고요. 통상 19,000달러가 되면 원화 즉 한국 돈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약 2,066만 원 정도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개월로 좀 압축해서 보더라도요. 자, 3개월 전에 주가는 약 3,80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8,000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19,000달러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바라볼 때 즉 주요국 은행의 그 은행장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주가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주가가 18,000선, 19,000달러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거래소죠. 지난주 월요일 날입니다. 통상 CBOE라고 그러죠. 그 시카고 보드 오브 옵션 거래소 해가지고 통상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은 17,680달러인데 1월물은 19,000달러 그리고 2월물은 19,080달러 그리고 3월물은 19,420달러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19,000달러 2만 달러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월물, 2월물, 3월물로 갈수록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주가 지금 결국 허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5일날 우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오전 8시입니다. 이번에는 CM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CBOE가 이제 거래소에서 오픈이 됐고 오늘은 시카고 머천타일 익스체인지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렇게 하는 거 적절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BRR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까지 19,448달러가 그 가상화폐에서 몇 개의 평균값이라고 소위 기초자산이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우측에 있는 것이 리얼타임 인덱스 즉 BRTI 즉 시세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참여자들이 19,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오늘 오전 8시에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18,910달러를 지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화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넘어서는 것이 일단 두 개 거래소로 보면 결국 허상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SGI 평가 정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GI 평가 정보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상당히 급등을 모습 보이겠는데요.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SGI 평가 정보가 지난 시기에도 거래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저께 기준가인 6,900원 서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5일 날에도 주가가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하고 있고요. 거래 정지 그 다음날에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오늘 주가는 거래 정지됐지만 내일 현재까지 패턴을 보면 상승하게 된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SGI 평가의 정보가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GI 평가 정보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잔량이 약 74만 여주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SGI 평가 정보가 약 79.9% 상승을 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최근 들어서는 SGI 평가 정보 관련돼서 개인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99%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12월 6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12월 6일 이후에 최근 들어서 99%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SGI 평가 정보를 매매하는 분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99.5명이 개인이라는 걸 보면 최근 들어 주가 급등했지만 그만큼 주가 급등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코인이라는 우리가 가상 거래소를 일단 오픈했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 주가는 급등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이 개인의 비중이 많다. 그것은 결국 주가에 있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옴니텔입니다.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약 56% 급등을 좀 보이겠고요. 지난 12월 12일 날 4,680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350원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난 12일이면 실은 뭐 일주일 잠깐 넘었는데 일주일 넘은 사이 이 종목의 주가가 소위 2배나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상화폐 관련돼서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시각 현재 그 상한가로 가고 있고요. 1,350원 상한가, 즉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10,350원까지 상한가 같다는 거 보면 여전히 시장의 참여자가 수세 평가 정보가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옴니텔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그 상한가 전량이 예상보다 많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모습 보이겠는데 똑같은 비중 가운데서 개인의 비중이 98%가 넘어서고 있다는 거 보면 옴니텔이 상승했지만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개인의 비중이 많다는 것이 뒤져보면 그만큼 주가가 밀릴 때 다시 한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옴니텔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가운데서 1위라고 또 페이퍼가 나와 있는데 빗선을 운영하는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약 8%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옴니텔이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비중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은 예상보다 적어지는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즉 지난 3개월 정도 주가가 좋아질 때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의 누적의 부분들은 소폭이나마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일진공입니다. 실은 한일진공이 실은 다른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옴텍 그리고 KPM 테크 관련돼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었냐면요, 가상화폐를 나도 만들겠다 그런 관점을 만들었는데 한일진공의 기본적인 업태와 예상보다 다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12월 12일 날 통상 12월 11일 거의 기점으로 상당히 주가 급등했는데요. 그 당시에 2,500원대, 시작 현재는 5,200원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을 간다면 이렇게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결국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을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이쯤에서는 주가를 좀 파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일진공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약 56%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또한 이번에 어떻게든 그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번에 진출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비덴트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서 비덴트 여전히 상승, 때로는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상한가, 이 시각 현재도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상한가 잔량이 많은 가운데서 지난 이틀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 여력이 많다. 그만큼 개인의 비중이 나는 비덴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덴트도 앞서 말씀드린 옴니텔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약 11.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개념을 보면 옴니텔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의 비중이 여전히 많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비중 가운데서 지난 12월 5일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90% 이상 개인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결국 거래가 100건 열리면 100건 가운데서 90건이 결국 개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 가운데서는 기관이 0.04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7%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 개인의 비중이 그 외국인들의 비중이 98.7 이 부분들은 개인과 기관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98.7로 나와 있고요. 오늘 장마감 후에 개인의 비중이 커진다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6% 때론 7% 속에서 비덴트는 그래도 외국인들 비중이 소폭이나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투자입니다. 자, 과거 이 종목이 4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자,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죠. 두나무의 지분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 기술투자가 이 시각 현재 주의 종목으로 잡혀 있고요. 이 종목도 여전히 그 상한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때론 지하 차트의 모습을 잠깐 좀 보더라도 여전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12월 12일 그 기점으로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흐름들이 약 1,700원대, 이 시각 현재는 3,250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12일 기준으로 즉 일주일 정도 2배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큰 폭의 순매수가 없습니다만 이 종목도 그 개인들의 비중이 여전히 순매수는 있지만 매도 관점이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개인들은 매수하는 가운데서도 소폭이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 가상화폐 관련돼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짧게 좀 드렸습니다. 네.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독특하게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움직였는데 오늘도 시세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타이밍 기회였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저 아모텍 종목 말씀을 좀 네네. 하겠고요. 우선 지난주에 좀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구간이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 436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연간 영업이익률 보더라도 13%로 2007년 이후에 첫 두 자릿수가 올해 좀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 주목할 부분은 그 내년에도 2017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재 개발 능력을 보더라도 기존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 실적을 눈으로 확인을 바로 되는 부분이고요. 세라믹과 안테나 매출액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이 아모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금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본다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MSC 같은 수동 부품 가격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 세라믹 사업 부분도 수익성 개선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MSC 같은 이런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매출 부분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모텍의 올해 주가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모터 쪽에서의 판매 호조가 지금 현재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단적인 예로 2016년에 세계 수준이었던 자동차 관련 그 고객사가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로 이미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 전장 부품 쪽에서의 관련이 전체 매출액의 한 2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이 실적은 이 아모텍의 주가를 계속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도 아모텍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5만 원 이상대였던 부분을 계속 6만 원 근처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46,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수주가 4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텍 현재 구간 한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었죠. 한 연이틀 정도 착실한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그다지 큰 조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측에서 약간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출시 1주년을 맞아서 그 대규모 업데이트 레볼루션 2.0을 실시를 했죠. 2차 현직과 최고 레벨 상향 그리고 신규 모드 추가 등이 이어지는 대규모의 업데이트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주요 매출은 아직까지는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리니지2 레볼루션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된 코스튬과 부티샵 같은 경우 캐릭터의 의상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매출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지수의 그 비율 변경 수혜주로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코스피 200 유동주식 비율 정기 변경에서 0.8%포인트 이상의 비율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가 궁극적으로 그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5% 수준에서 한 1.3%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인덱스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이제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이제 대형 게임사이기 때문에 현재 게임즈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요즘에 대형 게임즈 다 상당히 좋아요. 엔소프트, 넷마블 게임즈, 게임빌,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빠르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넷마블 게임즈 전략은 목표가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이제 한번 터치를 했어요. 약간 터치했다가 눌렸는데,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한 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익절가 18만 원으로 한 템포 더 높여서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충분히 누리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통신주죠.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역시도 오늘장에서는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주는 이제 한 가지 체크할 모멘텀이 그 망중립성 폐지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무력화 방안 표결에서 이제 3대2로 가결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망중립성 폐기하는 이제 광대형 인터넷 사업자를 통신법상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국내 업체에 좀 수혜가 오는 뭐 그런 요인은 사실은 아닌데 그 정당한 망 사용 대가에 대한 필요성의 그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통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이슈는 5G 관련된 이슈죠. SK텔레콤과 KT 그 각사가 개발한 5G 핵심 기술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으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의 그 개방형 5G 프렌트홀 기술이 국내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중소장비업체의 5G 생태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이제 또 고배당주죠. 배당에 대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설정하고 있는 전략은 목표가 28만 5천 원, 손절가 26만 원입니다. 현재가 27만 1천 원이기 때문에 가격 구간 안에 있죠. 홀딩하시면서 가격 전략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RT캐스트가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다가 최근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가 조정이 약간 나왔다고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4만 주, 5만 원 정도밖에는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출회된다라기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T캐스트는 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포커스를 제가 좀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나 그렇지 않나 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약간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려는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빠른 매도보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T캐스트는 기가진이 셋톱박스 출하량 증가에 더해서 그 CJ 헬로비전을 비롯한 주요 케이블 사업자의 UHD 셋톱박스 출하에 대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PER 9배보다 좀 낮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고요. 해외 매출 확대까지 고려했을 때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RT캐스트 잡고 있는 전략은 목표가 5,700원, 손절가 4,600원입니다. 현재가 4,940원이니까 홀딩 구간이죠. 여전히 홀딩해 주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주입니다. 기업은행이죠. 은행주 참 좋은 흐름이에요. 52주 신고가까지 찍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구간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 확정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은행주 호재다라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국내 시중금리 인상이 동반된다라는 부분이죠. 외국인 자금 이탈로 하느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행주를 보는 포인트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번 올렸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 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추가 상승을 말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의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 금리를 더 올리면 수익성 개선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신다면 현재 은행주는 뭐 하나쯤 가져가시는 건 괜찮다라는 거고요. 기업은행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현재가 16,150원, 전고점이었던 16,300원 뚫어내면 17,000원까지 노릴 것 같으니까요. 역시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또 게임주입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요즘에 역시 흐름이 좋죠. 연이틀 조정이 나오지만 이제 신고가 찍고 조정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1일 대만에 출시된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출시 직후 12시간 동안 사전 다운로드 63만 9,600건, 최고 동시 접속자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만에서 기대되는 리니지 M의 일평균 매출액을 보면
한 올해 4분기에 30억, 내년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 리니지 M의 신규 클래스가 추가가 됐죠. 다크엘프라는 신규 캐릭터 추가로 이용자 결집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복귀 패키지라고 해서 게임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유저도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용병 시스템이 도입된 공성전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입니다. 주가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추세도 깨지지 않았다. 20일 이평선 여전히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매도할 필요 없겠죠. 기존의 NC소프트 전략은 목표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50만 원 아직 못 갔는데 49만 5,500원 딱 찍고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미리 한번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52만 원까지 한 번 더 올리고요. 기존의 익절가 42만 원이었는데요.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익절가 역시 45만 원으로 사양 조정하고 홀딩 의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에 띄고요.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면서 이익 실현보다는 조금씩 더 목표가를 올려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8319번님께서 신라젠 종목인데 106,50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06,500원보다 좀 내려왔죠? 네, 106,500원보다 많이 내려왔고요. 자, 신라젠 이 종목이 뭐 장중한테 152,3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가히 매수하셨다면 뭐 다른 특징보다도 그동안 바이오 관련 주가 많이 간다 이런 관점 속에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아마 이 관련돼서 뭐 딱히 뭐 답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퍼를 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할 주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지원 가운데서 이제는 외국계와 기관들이 신라젠이나 이렇게 바이오 종목보다도 이제는 가상화폐 쪽으로 종목이 좀 이렇게 매매가 순환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 차트를 제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시청자께서 사했던 금액은 아마 기본적 가격 밴드가 뭐 이 정도 밴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올 한 해 동안 신라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주가는 결국 외국계가 지난 11월 달 이후에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가 매수매도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라젠의 주가가 결국 매도가 된다면 그 이외에 결국 다른 종목,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 수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좀 보시면 좋을까요? SJ 평가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이런 종목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옴니텔 이런 종목도 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그 지금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신라젠에 이런 종목을 팔고 그 또 가상화폐 이런 종목으로 계속 전이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신라젠에 있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신라젠 주가가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어마무지하게 상승할 때 목표가를 못 내놓았고요. 따라서 증권사도 신라젠의 목표가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결국 개인들이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것인데 이런 평가는 제가 보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필요도가 많이 높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신라젠의 주가 그동안 뭐 많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증권사가 결국 목표가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 보면 신라젠의 주가 그만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나마 그동안 이 종목이 상승했던 기본 팩트 가운데서 외국계 순매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순매수가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뭐 지금 당장 팔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동안 사했던 기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신라젠 주가 소폭이나 주가가 결국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깊이 나오면 그 전까지는 매도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평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0133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제넥신 종목 62,000원의 비중 20%. 오늘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견조한 종목입니다만 현재 추세 자체가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죠.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는 게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을 기술적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가가 53,900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요. 현재가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확률대로 대응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제넥신은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가에서 일단 과감하게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이 다시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쪽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이야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해 볼 텐데 좀 독특합니다. 이번 주제도 한중관계 개선주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 이후에 지금 개선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겠죠.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 관련돼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에 그 방중 관련돼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너무 굴욕 외교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표현을 적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훈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게임주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관련 수혜주 가운데서 이제는 게임주를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몇 가지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통상 코스닥 시장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이것을 우리가 게임 업종으로 좀 보이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잠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 그리고 복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게임 업종 관련돼서 하반기 그러니까 8달 이후에 상승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우리가 게임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9월 8월 달 이후에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며 소위 대중 관련주의 상당히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종의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8월 14일을 기준해가지고 상당히 막 1.5배 정도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당히 상승했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어쩌면 지난주에 게임 업종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의 종목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메이드는 뭐 개인보다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에 순매수하는 종목이고요. 이 시각 현재 46,600원을 지나고 있지만 지난 14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49,400원 등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약세는 신고가 이후에 한 번 쉬는 소위 쉬는 자리다 이런 어떤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가가 지난 12월 14일 날 49,400원 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게임 업종 가운데서 위메이드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다만 개인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50일 신고가 갔을 때 개인은 매도세를 대응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쌍끌이 순매수 속에서 위메이드의 주가 소폭이나마 지금 순거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증권사 페이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증권사 관련된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47,400원 올려놨고요. 자, 시작 현재 장중에 47,15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성증권을 좀 흉보해야 될 것은 아니라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6개월 때론 1년 동안에 47,000원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빠른 순매 속에서 목표가를 그만큼 넘어섰다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삼성증권이 목표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뒤져보면 위메이드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웹젠이 월초 대비 약 20% 이상 상승 때론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관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게임 업종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눈에 띈 것들은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 즉 38,45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신고가라기보다 50일 신고가란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 4월 달에 45,550원대 그리고 지난 1년 전을 보면 최근 들어서 38,450원대 이제는 뭐 2015년, 2014년에 주가의 어떤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웹젠이나 종목들은 외국인의 비중은 약간 이것을 매수했다기보다 결국 매도하는 물량만큼 매수했다고 보시는 건 적절한 표현을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50일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결국 웹젠을 더 순매수하는 것을 보면 이제 웹젠의 주가의 방향은 결국 기관들이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여전히 삼성증권은 게임 업종 관련된 페이퍼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 삼성증권 관련된 목표가를 42,000원 올려놨고요.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1월 20일 날 34,000원 올려놨는데 이제는 뭐 목표가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가 재빠르게 42,000원까지 올려놨지만 결국 이렇게 증권사 페이퍼가 한 달도 아닌 사이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걸 보면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은 게임 업종의 주가를 더 윗방향으로 좀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NC소프트입니다. 앞서서도 NC소프트의 표현이 잠깐 좀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 10설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지만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인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지난 12월 달 들어서 연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순매수 가운데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만 5천원대 밴드 속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순매수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게임 업종의 주가, 개인들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한번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관점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표현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계가 상당히 매수 매도가 엇갈린 종목 가운데 하나가 넷마블 게임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외국계의 어떤 매수 매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요. 이 시간 넷마블 게임즈 관련돼서 UBS, CS는 순매수 1위, 때론 2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매도 쪽에서 보면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매도 1위, 3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제는 외국계 내에서도 넷마블 게임즈 관련돼 가지고 이쯤에서는 팔아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차익 매물 관점으로 현재 공방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넷마블 게임들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개인보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운데서도 개인은 28%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은 28.9%, 그리고 외국인들이 41% 밴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3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표현해드린 것처럼 UBS, CS의 매수, 그리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의 매도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넷마블 게임즈 관련돼서 외국계 어떤 매매 비중이 많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 외국 내에서도 넷마블 게임즈 고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펄업있습니다. 어느덧 이 종목이 21만 5,600원대까지 가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난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나, 이런 모습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에 86,4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약 3개월대로 3개월 이내에 어느덧 21만 7천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종목은 매수 매도가 적합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보면 개인의 비중 71%, 그리고 기관은 예상보다 11%, 그리고 외국인들 15%이기 때문에 어쩌면 펄어비스의 주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2배, 때로 3배로 상승해야 될 기본적인 계기가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개인의 비중이 많아서 상승했기 때문에 뒤져보면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마다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서서 표현해드린 몇몇 종목 가운데서 위메이드, 웹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많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보면 외국계 매매 비중이 높지만 그 가운데서 차익 매물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까지 5종목 살펴봤는데 게임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이번에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제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편입을 해본 종목인데, 지금 편입가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내 택배시장 1위 기업이죠. 점유율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높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택배 시장이 어찌되었던 간에 성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J 대한통운이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 등을 염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요. 요즘에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사주거든요. 지난주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이고, 기관도 최근에 매도세를 약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5만 원대에서는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 대주의 수급률이 한번 나온다면 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이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4만 9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손절가를 아직 이탈을 안 했습니다만 미리 손절가 한 템포만 낮추겠습니다. 손절가를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당장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끌고 나가보고 그 다음에 매매 결정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편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홀딩하고요.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4만 5천 원으로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래 LG였습니다. 근데 지금 LG가 요즘에 흐름이 좋아요. 근데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9만 원 이상 수준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좀 신규 종목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LG 대신에 제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그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컴 오피스가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컴 오피스 2018 출시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오피스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컴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컴 오피스가 사실 이제 그 모바일 중심의 그 PC 중심의 오피스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에 그 한컴 오피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PC 시장이 모바일 시장까지 확대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장비 회사인 산청을 그 종속회사 한컴 세이프티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안전장비 회사와 한글과 컴퓨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 산청이라는 기업이 매년 한 20% 정도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성장 모멘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오늘 종가 부근에 올려 세웠기 때문에 약간 아쉽기는 한데, 오늘 종가 부근 매수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1차적인 전략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는 홈 네트워크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시장 3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드렸죠. 인공지능 비서인 앤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맥스의 홈 IoT 제품과 연동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인식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코맥스의 스마트폰 기기에 앞으로 탑재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와의 앞으로의 시너지 구축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오늘 이제 흐름이 약간 아쉽죠? 2% 조정폭은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다가 약간 꺾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조정폭이 한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원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니까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좀 가져가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제가 장기적으로 그 보유해 나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국내 업계 내에서 이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걸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1위 지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 업계, 패키지 여행 시장의 그 선두주자의 그 역할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중 관계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과 면세점을 비롯한 관련 자회사 실적 개선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고요. 또 면세점 규모 축소 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내국인 출국자 성장률이 20% 정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행주의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10만 원 중반대에서 계속해서 좀 그 공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빠르게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기존의 목표가 12만 원, 입절가 10만 원 전략은 유지하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정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리딩하고 있는 10종목 중에서 수급만 따지고 보자면 사실 이 종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그냥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당장 빠르게 팔 필요가 절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정했던 전략은 목표가 22만 원이란 말이죠. 오늘 종가 20만 7,500원, 그렇게 엄청 멀진 않았습니다. 일단 목표가까지 달려볼 기대하면서 오늘 역시도 홀딩해 나가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9572번님께서 M게임 종목 4,700원에 비중 20% 차익 실현 지금 하는 타이밍이냐 여쭤보셨어요. 이 종목 역시 가상화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 종목 얘기가 나왔고요. 잠깐 좀 이게 통해서 그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런 소식의 주가가 오늘 장중간 때 상한가 갔다 현재 좀 밀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전자국 시스템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실은 지난 12월 22일 날 했고요. 눈에 띄는 것도 어떻게 나왔냐면 12월 29일 날에
주주총회를 할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이번에 주주총회에 포함되는지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다른 내용보다도 가장 하단에 있는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M게임이 사업을 좀 늘려고 합니다. 어떻게 늘리냐면요. 보시면 이번에 그 정관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인데, 즉 이런 내용을 변경 후에 더 넣겠다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것들이 중간의 부분입니다. 아마 제2조 목적 가운데서 29호 보면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 산업,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회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일단 주가가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12월 22일 날 이 당시에 그 공시를 했죠. 우리는 이번에 29일 날 주주총회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사업을 하든 뭐라든 그런 부분도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 최근 들어 주가가 어느덧 장중에 6,610원, 즉 상한가 가고 나서 이 시작한 주가가 소폭이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 M게임이 일단 시장 흐름 가운데서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인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몇몇 종목들, 즉 가상화폐 주가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제 파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뭐 12월 29일 같은 경우에 주총 전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특히 정부가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가 하고 있다는 것을 관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강하게 좀 압박이 나올 때마다 그때는 결국 M게임을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수하실 가격보다 좀 이익이기 때문에 반편하게 좀 파시는 것 같고요. 개인 소견을 보면 지금이라도 팔고 좀 쉽게 나가시는 것이 좀 더 긴 관점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M게임에 대해서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예상체결지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입니다. 2480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80.14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수준인데 일중 흐름들 잠시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박스권에 갇혀서 큰 움직임 없는 겁니다. 78포인트, 2478포인트 저점, 고점은 2485포인트입니다. 이 박스권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2480선 지지받으면서 지금 마감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2,007억 원 삽니다. 외국인 개인 파는데 외국인이 1,319억 원, 개인은 971억 원 각각 순 매도합니다. 연기금만 106억 원 정도 기관 주체 중에서는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봅니다. 자,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3개, 파란불이 2개입니다. 현대차 약보합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포스코와 네이버가 시총 5위 두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대의 강세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한때 시총 5위까지 올라왔던 네이버가 지금 6위가 다시 됐는데요. 2%대 강세에서 1%대 강세로 상승폭이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LG화학, 한국전력 소폭씩 올라가고요. KB금융과 현대모비스는 모두 빠집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71.23포인트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전강 후 약장세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동반 매수를 하긴 하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469억 원 매수, 기관은 962억 원 순매수합니다. 역시나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개인이 1373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오랫동안 보였었는데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신라젠이 지금 6%의 낙폭이 보입니다. CJENM도 5%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강세 흐름이 좀 꺾였네요. 3.4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티슈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4% 넘는 낙폭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과 바이로메드는 하락하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7%대 강세 다시 보입니다.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포스코캠텍도 2%의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정리되는 동안에 김진석 소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오늘 기본적으로 날씨도 상당히 좀 쿨쿨하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좀 폭설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의 고민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아직까지 시장에 좀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저 종목이 왜 올랐지 했던 종목 가운데서 신라젠을 비롯해 소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또한 티슈진 등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상승했던 이유도 모르겠지만 하락했던 이유도 여전히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주체 의미 가운데서 아직까지 방향성은 여전히 좀 시장이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틀거리 가운데서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매매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주 시작되는 월요일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세로 마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틀 좀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손오공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산타가 기다리는 장난감주 가운데서 이렇게 손오공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 12월 12일 날, 즉 3,990원대 이후에 이 시각 현재 4,870원으로 약 1,870원 정도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타가 기다리는 장난감주일까, 이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일단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M8입니다. 우리가 미국 코드로 M8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텔이라는 미국의 어떤 장난감 기업입니다. 자, 마텔은 지금 국내 따님 있는 집에서는 바비 인형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마텔인데요. 마텔의 주가 올 한 해도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손오공이나 이런 몇몇 종목들을 보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장난감 주기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얘기하시지만 마테리얼 주가가 2017년도 작년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도 12월달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짜고 있지만 예상보다 12월 달에는 장난감주가 상승한다고 지금 증권사 페이퍼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에는 마테리얼 주가를 좀 보면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아무래도 미국에는 아버지나 한국인 아버지나 똑같다면 이제는 자녀들한테 밥이나 이렇게 인형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 속에서, 그 가운데서 스마트폰 속에서 모든 걸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장난감주가 상승한다, 그런 부분 틀릴 것 같고요. 따라서 마테리얼 주가가 작년 12월 달 하락, 그리고 올 한 해도 12월 달에 주가 약세 보이는 기본 팩트의 월가 페이퍼를 보면 여전히 소위 봉제 인형 이런 부분보다도 스마트폰 속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마텔 비롯해서 이제는 장난감주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월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장난감주,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난감주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코스피가 지금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2481.8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0.17%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입니다. 770선은 지켜줬습니다. 770.5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원 30전 하락하면서 1088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홈캐스트 종목 55.34% 올라가고요. 코아스템 종목은 45% 상승 국면입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에 게임이 종목이 최명성 소장이 지금 추천을 해줬는데요. 36.05% 급등이 나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의 단알 역시 17.3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 일정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투자 전략 짚어봐야 될 시간인데 중국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리들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국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셨고요. 예. 오늘의 효과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2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 측과 예상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보면 이것은 뭐 의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가를 보면 일단 지난주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돼서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큼은 일단 호평을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의 어떤 충칭, 현대차 그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시작했는데 현대차가 보합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따라서 이 관련주의 종목들 리뷰를 좀 잠깐 드리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는 일단 오늘은 증시가 상당히 호재로 반응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지난 14일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얘기가 안 했습니다. 사드라는 얘기를 표현을 안 하고 모두가 아는 이유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관계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그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사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좋게 할 거였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돼서 약 10번의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 주석 등 소위 두 번만 그 중국의 어떤 지도력 있는 인물과 식사를 하고 8번은 소위 혼밥을 먹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팩트 가운데서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보신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관련돼서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쳤다 이런 부분들이 결례한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건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기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주가의 상승의 기본적인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사드 관련돼서 중국 정부 입장은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나서서 한국 관련돼서 사드 관련해 경제보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했다. 따라서 사드 보복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만큼 혐오하는 감정, 즉 중국인민들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이 왔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에 이것이 훈풍이 얼마나 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많게는 2개월 때는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도 오늘의 관련 종목의 주가는 그만큼 훈풍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보다 좋아지겠다 그런 관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모리퍼시픽입니다. 아모리퍼시픽 오늘 장중에 3.6% 정도 상승했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 약 1.1%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오늘도 약 상승해서 31만 7천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의의가 있다 보겠습니다. 또 LG생건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장중에 3.9%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즉 문재인 대통령 방중일 때는 약 1.4% 약세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넘어서 오늘은 2.45%로 예상보다 오늘 주가 상승했다 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 반응과 기관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만 오늘 가운데서 개인의 비중이 좋아져 개인의 비중이 약세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대중 관련주 관련돼서 일단 개인들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일단 오늘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한 호텔신라의 모습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1,900원 정도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오늘은 장중에 2.5% 상승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나니 약 400원 정도 약세, 즉 85,000원대에서 84,000원대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자, 하나투어는 뭐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고 오늘은 플러스 500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난 시기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 목금은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소폭이나마 상승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렇게 여행 관련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베팅을 많이 한답니다. 따라서 카지노 관련주는 그만큼 중국인들 즉 한중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가 호의적으로 봐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400원의 약세, 오늘은 마이너스 450 약세 속에서 장중에 31,350원 그리고 오늘은 29,750원이기 때문에 오늘 예상보다 관련주의 어떤 시위와 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류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200원
2,200원, 오늘은 장중에 7% 급등,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 38,700원으로 SM의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JYP 엔트 관련돼서도 지난주 수목금의 상승, 그리고 오늘 700원 상승 통해서 차트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어느덧 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가 14,400원, 그리고 오늘 14,400원 신고가를 찍었다는 걸 보면 방중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가장 승자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에 우리 증시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